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전해드리는 오늘 디펜스 브리핑은 두 가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중국이 소위 말하는 20 시리즈라고 하죠. G-20이라는 중국판 블랙호크, Y-20이라고 하는 중국판 C-17 수송기죠. 그리고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H-20 전략폭격기를 내놓겠다. 지금 몇 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국방부에서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와서 이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직후에 우리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조선 분야에서 협력을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와 관련돼서 좀 고무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어쩌면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말만 무성한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H-20이 향후 10년 안에는 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비행 제어 시스템과 기체 안정화 기술이 부족해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모방한 H-20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 중이지만 이 폭격기는 중국의 기술 부족으로 인해 향후 10년 내에는 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은 H-20으로 명명된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를 개발 중인데 이 폭격기는 10,00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가질 것이며 이를 통해 제2도련선과 태평양 서부 해역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H-20의 비행거리는 공중급유를 통해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장될 수 있다면서 이 폭격기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사용하고 스텔스 설계를 특징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만 공개된 보고서에 나온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중국은 B-2 또는 B-21과 유사한 방식의 시스템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많은 기술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20 시리즈의 완결판이라며 최대 이륙 중량 200톤 이상, 무장 탑재량 45톤 이상, 미국의 B-2를 능가하는 스텔스 능력과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가진다고 선전해온 H-20은 지난 2020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매년 소문만 무성할 뿐 그 실체가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공군 부사령원 왕웨이 중장은 지난 3월과 11월 올해 중 H-20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미 국방부의 이번 지적이 맞다면 H-20의 대비는 또 한 번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H-20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미국이 B-2 폭격기나 B-21 폭격기 개발을 통해 구현한 비행 제어 기술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중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스텔스 폭격기를 보유하는 날이 정말 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미국의 방공망을 극복해서 괌이라든가 알래스카, 나아가서는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통상적인 항공기의 기체 형상 가지고는 높은 수준의 스텔스를 구현하기가 어렵죠. B-2나 B-1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B-2, B-21과 같은 전익기 형상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전익기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체 자체가 전부 날개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B-2의 개발사죠. 노스롭의 창립자가 이 전익기에 정말 미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그 시기부터 이러한 대형 전익기 기술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80년 넘게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전익기 분야, 특히 이 전익기의 비행 제어 시스템 분야에서는 미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죠. 이 전익기는 동체 자체가 날개이기 때문에 양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날개인 동체 내부를 연료 탱크 내지는 무장 탑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폭장량이라든가 항속거리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수직 미익이 없죠. 스텔스 성능에 굉장히 유리하고 수직 미익이 갖는 이 저항, 공기 저항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항속거리 연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전익기 아무나 개발 못하죠. 이 전익기는 수직 미익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직 미익이 담당하고 있는 기체 안정화, 이것을 동체에 붙어있는 날개로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B-2 폭격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날개 뒷부분에 조종익면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플랩이 있습니다. 이 플랩을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굉장히 미세하게 제어를 해서 피치와 요를 잡는 것이 이 전익기 비행 제어 기술의 핵심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도 이 H-20 폭격기를 이런 CG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미국의 B2처럼 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풍동실험 모형에서처럼 전익기는 전익기인데 가변익 모양의 미익이 생겼습니다. 이 가변 미익이라는 것은 위로 세웠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이 말인즉슨 중국이 이 미익을 없앤 전익기를 만드는 기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 풍동실험 모형에서 보여준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식의 미익을 장착하게 되면 스텔스기로서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죠. 공기 저항도 늘어나고 레이더 반사 면적도 늘어나고 이 미익이 차지하는 공간만큼 이 날개 주익 면적이 또 작아지지 않습니까? 내부 탑재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래서 중국이 굉장히 딜레마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항속거리와 스텔스 성능 그리고 무장 탑재량을 일부 포기를 하고 비슷한 아류작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정말 미국의 B2처럼 완벽한 전익기 형상의 폭격기를 만들 것이냐, 이걸 놓고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원래 중국이 2020년에 공개를 한다고 했다가 그 뒤에 말이 쏙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3월 달에 양회 기간 중에 중국 공군이 올 연말에는 H-20이 첫 비행에 나설 수 있다, 공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도 쏙 들어갔습니다. 이번 미 국방부의 지적이 맞다면 중국이 미국의 B2 폭격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이 H-20, 2030년 이전에는 대비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건함 사업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굉장히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건조 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 해군의 부족한 수상 전투함 숫자를 보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차기 미사일 호위함 도입 사업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이 전력화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랜 B를 꺼내들었습니다. 문제는 미국 조선업계의 건함 역량인데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미 해군이 프로그램 일정 지연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차세대 미사일 호위함 건조 사업을 서두르기 위해 기존 계약업체 외에 다른 조선소에 건조 사업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네이벌 아키텍트가 현지 시각 12월 18일 보도했습니다.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건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미 해군 프로그램 사무소 PMS 515는 현재 컨스텔레이션급을 건조하고 있는 핑칸티에리 마리네트 마린 조선소 외에도 이 호위함을 건조할 수 있는 다른 조선소를 알아보기 위한 정보 요청서 RFI를 발행했습니다. 이 RFI에 따르면 미 해군은 미국 내 조선소 가운데 컨스텔레이션급의 설계 변경과 후속함 건조를 위한 역량이 있는 조선소를 물색 중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핑칸티에리 이외에 제2, 제3의 호위함 건조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해군이 새로운 조선소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현재 이 사업이 최소 3년 이상 지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 연방정부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은 기존 설계를 지나치게 수정하고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건조를 시작하는 과오를 저질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6번함까지 건조 예산이 통과됐고 적게는 20척, 많게는 30척 이상이 건조될 예정인 컨스텔레이션급은 실패한 LCS 사업을 만회하고 미 해군의 양적 팽창을 구현하기 위한 신형 전투함인데요. 과연 미국 내 조선소 가운데 이 전투함 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지 향후 사업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조선소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죠. 원래 미국은 존스법 때문에 미 해군 그리고 미 해안경비대가 사용하는 모든 함정은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배타성 때문에 이 미국 내 주요 조선소들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를 하면서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썩을 대로 썩어 있었는데요. 결국에 이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도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호위함은 사실 조선소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은 미 해군이 기존의 원형이었던 이탈리아의 카를로 베르가미니급 이 호위함의 설계를 너무 많이 변경해서 벌어졌는데요. 원래 빨리 도입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모델을 갖고 와서 소폭 개량해서 쓴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 카를로 베르가미니급과 이 FFGX의 설계 공통점이 80%가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예 다른 배가 됐죠. 현재 공통성은 약 15% 미만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선박 건조 가격도 올라가고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건조를 시작했으니까 중간중간에 다시 뜯어 고쳐야 될 요소도 굉장히 많아졌죠. 이것 때문에 지금 GAO에서 판단하고 있는 딜레이 기간,
최소 36개월로 보고 있고요. 비용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배에서 3배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 계속 전투함이 부족하다,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단기간에 수상함대를 확장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서 기획이 됐는데, 이 배가 이렇게 지연을 겪으면서 미 해군에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 해군이 이 LCS, 원래는 조기 퇴역시키려고 했었던 그 애물단지에다가 각종 미사일을 탑재해서 미사일 탑재 플랫폼으로 수상 전투함으로 운용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핀칸티에리. 이 핀칸티에리가 원래 이탈리아 업체인데 카를로 베르가미니급을 미국에 제안해서 미국 현지에서 이것을 건조하기 위해서 현지에 법인을 냈습니다. 그게 지금 핀칸티에리 마리네트 마린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말고도 다른 업체의 설계도를 줘서 건조를 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역량을 파악하는 그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문제는 지금 미국 내에 건함이 가능한 주요 조선소들 완전히 포화 상태죠. 인프라 투자는 거의 안 하고 미 정부가 주는 그런 사업들만 받아먹다 보니까 납기는 납기대로 늘어지고 도크는 도크대로 다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너럴 다이넥스 조선소도 그렇고 헌팅턴 인걸스도 그렇고 BA 조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우리 업체들이 미국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일단은 MRO, 즉 유지정비 보수 사업에만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 한화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조선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이런 호위함 충분히 건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한화오션, 예전에는 대우조선해양이었고 지금 또 다른 업체 HD 현대중공업도 있죠. 이 2개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군함 건조 능력이라든가 납기 일정 준수, 그리고 가성비, 이런 점에서는 탑 클래스를 달리는 세계 최고의 조선소들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화가 인수한 이 조선소에서 이 컨스털레이션급을 조기에 건조해서 납품하는 그런 역량을 보여주게 되면 이 존스법으로 묶여서 말 그대로 자기들끼리 그 밥그릇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이 미국 조선소들에게 굉장히 큰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화오션이 이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미 해군이 이렇게 RFA를 발행한 이상 우리 기업이 이 호위함 사업을 수주를 해서 미국 시장 진출에 발판도 마련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미 해군에 더 많은 군함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